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 부심 통해서 이제 석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기류가 좀 틀려졌다 조금 그랬잖아요. 틀려진 것 같아요. 그 뒤로 확실히 법원에서 영장을 내는데 좀 주저하고 예를 들어서 전병훈석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그 롯데홈 쇼핑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예. 걸로 영장을 쳤다가 기각이 되니까 검찰이 절치부심을 해서 바로 GS 홈쇼핑 압수수색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올해 7월 28일 정무수석 하고 있는 도중에도 e스포츠협회에서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을 신규 예산에 편성해라.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이 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예.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근데 되게 묘하게 기각을 했어요. 저 이거 보니까. 어허.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들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병훈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의심은 되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심은 되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 증거 많이 수집이 돼 있고 핵심 관련자가 다 구속이 돼 있다. 핵심 관련자가 구속되면 여기도 구속돼야죠. 오동환이 당연히 구속이죠. 이게 제일 코미디. 핵심 관련자가 구속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속 안 시켜도 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이럴 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율사들이 법조인들이 예를 드는 게 조폭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행동대원도 다 구속됐는데 관련자들은 다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으므로 보스는 구속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지막 부분이 저는 좀 이상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병헌 수석은 기각이 됐죠. 김태현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김태현 전 비서관이요? 김태효. 김태효. 형 아, 나 들리시죠? 여기 깜짝 놀랐는데. 여기 못 앉아 있잖아요. 구속된 앉아 줄 있겠구나. 알고. 지금 기각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김태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 부심에 풀려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원래 역할이 그런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해도 아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실장 다 적부심 통해서 풀려났잖아요. 예. 그것과 한 궤를 이루는 지금 범죄 사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혐의도 불투명하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적부심에서 본 건데 이 중간 소위 말하면 연락책이죠. 김관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락책이 사실 김태호 전 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럼 김관진 장관의 혐의가 불투명한데 연락책이 무슨 혐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구속적 부심에서 김관진 장관을 풀어줬던 거하고 궤를 같이 해서 결국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봤을 때는 무죄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근데 때는. 그런 걸 영장 전담 판사 그러니까요. 있냐는 그게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이 지금 기재도 말이 안 맞아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두 개가 병립할 수 없는 내용을 기재를 같이 해놨고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도 예. 말이 안 되고 사실 검찰에서 범죄가 안 되는 걸 만들어 왔다는 예, 그런 일단, 뉘앙스거든요. 일단 간단히 전병헌 먼저 보고. 예, 전병헌 같은 예. 경우는 지금 저는 그 기재 자체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됐다고 예. 하면서 또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말 자체를 같이 쓰기가 어려워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증거가 없다고 없다. 하는 게 아하. 맞고요. 증거가 있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썼다라는 거는 저는 뭐 판사가 이 씀에 있어서 뭐 그 기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기재를 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병립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아니 어렵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긴 하지만 도주 증거 그렇죠. 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딱 4% 산의 써야죠. 중대성 그렇죠. 요거만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건을 만약에 재판에 갔을 때 예. 과연 중대성이 그 부분입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지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실형의 가능성이 있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 일반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기재한 걸 봤을 때는 저는 무죄가 아닌가 이런 취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객관적 증거는 또 있다. 이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다음 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검찰이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됐다. 그래서 구속 사유가 된다.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깊게 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원의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김태효 저 기획관은 애초 나올 수가 없는 영장이에요. 이 영장은.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또 악플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아니, 저야 뭐 이왕 버리면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한 김태효 거니까.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거 저거 박지민 비서 내 얘기가 틀렸으면 정중해줘. 왜냐면 저기가 군형법 전문가니까. 아니 왜냐면 난 군형법을 저는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예. 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거든요. 예. 근데 군형법은 기본적으로 군인이었던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민간인이잖아요, 이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군인들과 공범물 관계를 공모관계 엮는 거예요. 공무관계. 그 공범이 누구겠어요? 김관진 실장. 근데 김관진 실장 당시 국방부 장관이니까 민간인입니다, 사실.
그다음에 임관빈 정책실장 현역 군인 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가 영장이 안 나왔는데 이 나왔다 어쨌든 예. 어쨌든요. 이 김태호 기획가 나올 리가 있겠어요? 이거는 검찰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알았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댓글 문제에 있어서 MB로 가는 길목에 김태호 기획관은 조사까지 했는데 영장을 안 치고 그냥 보내기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태호 기획관의 경우에는 안 나올 줄 알면서도 저는 검찰 쳤다고 봐요. 혐의가 군형법상 정치관의 금지니까. 정치관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거라면 뭐 모르겠는데 군형법상 정치관의 금지가 이건 애초부터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안 나오고 알고 전 했다고 보고 검찰에서 전병헌 수석은 저도 진짜 희한하네요. 예. 전병헌 전 수석은 지금 아까 이제 백 변호사가 진짜 잘 설명해 줬는데 이거잖아요. 객관적 증거는 수집됐다. 관련자들 다 구속됐다.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말라는 이건 왜냐하면 정무수석 출신이므로 그렇게밖에 안 이건 들려요. 뭐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전병헌 의원이 전 수석이 구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법원의 논리가 과연 네. 이 법 논리상으로 합당하냐 이걸 지금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그러니까 권한 논리는 가로 들어가면 야 그러면 관련 증거로 다 있는 거 아니니? 그럼 관련 구속되지. 증거가 그러니까 얘가 관련 증거가 다 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는 없고 야 전병헌 얼굴 모르는 사람 또 어딜 도망가겠냐 출국 금지돼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하러 구속해놨노?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따지면 똑같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제가 마지막 얘기는 형사소송법의 그 원칙들 있잖아요. 예. 원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인 게 맞죠. 예. 그거를 강화하려는 법원의 기류가 좀 바뀐 거라고 저는 봐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자. 네, 그러면 이 기류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그 범죄 네. 혐의가 있다고 네. 할지라도 검찰이 지금 네. 너무 구속 남발한다. 한다. 이 그래서 이거대로 가면 아마 존칭 뺍니다. 많으니까 예. 우병우, 최경환, 이우연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구속 기각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 근데 기류대로 그러니까 하면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예.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핵심 관련자는 다 구속이 됐는데 왜 여기서부터는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상한 그럼 다 거죠. 불구속으로 하고 예. 같이 불구속으로 해야죠. 아니 뭐 핵심 관련자들도 네. 구속 적부심 다 풀어줘야지 그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분명히 법원의 기류가 바뀌었어요. 저도 아까 시작할 때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류가 바뀌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찰이 무능한 조직으로 낙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현직 정무수석 옷 벗었습니다. 정무수석 옷 벗었잖아요. 수사 시작하고. 근데 구속도 안 돼.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대. 그럼 그 정도 혐의도 완벽하게 입증 못한 정무수석을 끌어내려 수사를 한 거야? 예.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맞아요. 없고. 아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4인조 강도가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고 3명 열심히 강도하는데 한 사람은 팔짱을 끼고 관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람은 속방 이렇게 들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던 예. 그 라인도 영장을 발부받았던 사람마저 좀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구속적부심을 풀려났죠. 그리고 구속적부심을 풀려나서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용법상 정치관여죄라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그렇게 적시했는데 영장 전담파서 또 뒤집어요? 그것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그 적부심이 또 풀려납니다. 영장은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과거형이고 현재형일 수 있지만 미래가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속함으로써 또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냐를 영장 판사는 그걸 봐줘야 돼요. 저도 뭐 영장을 많이 내줬지만 약간 수사가 미흡한데 미흡하더라도 그 증거가 수사를 좀 더 하면 증거가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아하. 그게 범죄의 중대성이고 아하. 상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사가 저는 신광열 수석부장이 기각한 그 구속 적부심 받아들인 이후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영장 전담이 냈던 게 본인들이 냈던 거를 기각해 구속 적부를 해버렸잖아요. 그 형사 수석부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 내가 괜히 발부해놨다가 또 적부심 돌아서 그래 되면 어떡하냐 이러다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전병헌하고 이 김태호까지 영장 발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전병헌 이 정도면 이게 이제 아니 물론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건데 그럼 그럴 거면 수석으로 있으면서 재판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수석을 굳이 물러나야 되나요? 그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지금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좀 부글부글합니다. 이제
뭐 일단 그 과거에도 뭐 법원의 영장 판단 존중한다의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예.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성명까지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국정원 군 댓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그다음에 예. 뭐 군무원 증설 이거는 MB까지 수사 못 가요. 수사 못 이제 그건 하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여기가 지금 혐의가 다 애매하다는데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포탈해 불러요? 세워요? 못 세우죠. 우리가 이제는 좀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원칙대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추정 네. 원칙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은 좀 확립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여야 보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리고 저도 좀 그런 모든 국민들도 저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일 건데 일단 구속돼야 뭔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벌을 받는 것 같고 그죠? 불구속되면 괜히 봐주는 것 같고 벌을 안 받는 것 같고 예. 무죄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쩔 수 저희도 변호사지만 그런데 심리적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왜 이어서 합니까? 그렇죠. 다음에 아니, 가서 그러니까, 하라고 아니, 일반인들 조사할 때 아니, 이게 예를 일반인들도 아니,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구속은 예를 그렇게 들어서, 쉽게 하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어디에 한 축이냐면 국정농단 그 사건으로부터 중요한 사건인데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9년 동안 이렇게 댓글 개입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직권남용 같은 경우 이 세 분 뭐라 해서 안 그랬어요? 되죠.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 나오는 게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구속영장 나왔어요. 다 나왔죠. 싸그리 나왔죠. 그래서 그 구속영장 나와서 직권남용이 그 지금 제대로 처벌받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그 가지고 막 그냥 놓고 귀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귀순 좀 받아주소. 어? 그런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국민들이 야 그럼 어디에 감정? 이거는 오히려 대법원이나 법원의 국민들이 더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죠.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을 국민들이 아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너무 많이 알게 됐어 이제. 다 알죠. 아니 어떤 분은 뭐 기강요정 뭐 이런 별명도 있던데. 제가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국민들이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좀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예. 저도 지금까지 계속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예. 슬슬 저도 갸우뚱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 이게 지금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영장을 발부하고 맞아요. 하는 건지 지금 우리 댓글 난리가 났어요. 모르겠네요. 2992님. 아 2992님 보니까 그분이 다 생각난다.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그분도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네 그렇죠. 지금 예. 분위기면 안 되죠. 자 강부영, 오민석, 권순호, 신광열 판사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 앞에서 촛불 들고 싶네요. 이런 내용 문자 지금 엄청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직권남용죄가 우리 예전에 만들 때는 하급 공무원이 뭐 발급해 줄 때 그거를 예. 뭐 함부로 했고 직무 그래 만들어놨는데 지금 직권남용죄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지금 봐요. 뭐 입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국가의 위정자나 최고의 실세들이 했던 직권남용은 하급 공무원의 직권남용하고 그 궤를 달리하거든요. 대통령직을 이용한 직권남용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다면 판사가 똑같은 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을 봐도 다른 어떤 각도로 봐야지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기준으로 직권남용 5년 이하짜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속영장을 조금 주저한다. 글쎄요. 이거는 글쎄요. 저는 불구속 수사에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기조로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일반 사건 가서 하면 돼요. 일반인들 사건 뭐 절도범이라든지 뭐 그렇게 그어서 하면 되지. 이 국정농단 사건은 잘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건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어쩌면 초를 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검찰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껏 다 그래 구속을 하다가 지금은 구속이 안 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992님 저는 이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여기 있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바로 밑에 있는 변호사들 아니에요. 바로 밑이라 다행이네요. 예. 바로 바람이 제일 좋아요. 저는 네. 평균이 안긴 한데요. 예. 저는 뭐 그럼 대한민국 변호사들 평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두 사람은 평균 이상인데 저는 이해한데 야, 제가 기순도 하고 겸손하기까지 예. 해요. 자 그런데 네.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하다 말한다. 그럼 우병우 수석은 이 분위기면 쾌각이죠. 뭐. 지금 사실 저는 우병우 수석은 원래 구속영장에 발부되기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최은수 국정원 2차장도 기각됐잖아요. 예. 그죠? 거기는 패키지가 이제 추명호 국장. 추명 국장 구속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이제 진짜. 추명호 국장, 그다음에 최은수 국정원 2차장, 우병우. 우병우 수석.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최은수 2차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추미호 국장이 직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는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만 않았어요 정도였거든요. 소극적 네. 관여. 근데 그게 먹혀서 기각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우병우 수석은 아니 그냥 이 국정원으로부터 직보를 받건 안 받건 간에 잘못된 사람들 문체부 직원이 뭔가 잘못됐거나 문체부 국장이 잘못됐거나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그냥 민정수석의 일이에요. 그거 내 직무 범위 내예요. 아니고 저기 누구야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것도 내가 좀 억울해서 얘기했고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확인하는 것도 민정수석의 그 직무 범위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의 지금까지 영장이 다 기각된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 직무 범위인데요. 민정수석 직무 범위인지 어디까지 얘기해 보세요. 그럼 검사도 말 못해요. 민정수석 어디까지 하는지 아는 분 계세요? 어디까지 하는 건지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근데 참 그걸 제가 몰랐네요. 제가 좀 무능합니다. 이 두 개로 지금까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것도 그럴 개연성이 높고 저는 정말 영장 전담 판사의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영장을 기각한 분이 또 우병우 수석을 영장 전담을 하게 됐어요. 기각 요정. 그 전병헌 수석 영장 기각하신 분입니다. 권순호 판사 아니에요? 네, 권순호 부장이고요. 이제 또 뭐 신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영장 치면 한 이틀 안에 보통 실질 심사를 하는데 피고인의 그 피의자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변호인 의견서도 내게 해주고 3일 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느낌이 이상하다고 벌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각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또 우병우 수석은 이번에도 그냥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저는 많아요. 변호사 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제가 하면 일반인들 잘 기각 안 하잖아요. 10명 하면 정말 한 건 성공하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기각을 받으면. 정말 10건 몰라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하는 범죄들이 뭐 중한 범죄라 그러면 그래서 평균이야라는 거예요? 아주 평균이하긴 한데요. 그 제가 느끼기에는 예. 뭐 느낌이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한 20건 정도 하면 한 건 될까 말까가 영장 기각 받는 거거든요. 예. 영장 기각 받으면 밤에 술 먹고 춤춥니다. 변호사들도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정도인데 지금 저 느낌에 언론에 보도되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로 기각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긴 하지만 절반도 더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이 거의 기각이죠.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그럼 검찰이 수사를 정말 잘못하든가 아니면 법원이 정말 바뀌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참 어색합니다 많이. 두 측면들 다 있어요. 사실은 검찰의 좀 무리한 구속영장 남발도 분명 있다고 봐요. 저는 국정농단 사건 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영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 좀 약간 아무래도 국정농단 사건이 단순한 죄를 떠나서 예. 국민의 감정과 좀 탄핵과 맞물리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검찰일이 좀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좀 특검도 그렇고 무리하게 영장 친 게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건 같았으면 안 나올 영장들 치지 않을 영장들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발부된 사람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예. 그러니까 법원도 좀 검찰도 좀 무리했고 그런데 법원도 지금 예. 급격하게 좀 방향을 좀 선회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속 그 원칙으로. 판사 출신 예.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한 변호사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것은 받아들여져야 된다. 왜냐? 도주인멸은 없지만 증거인멸의 위험은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신중하게 뭐 하는 것은 이제 기본 전제로 하면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면 도주의 위험이 있지만 증거인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 가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직위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된다. 이 논리는.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제가 봤을 때 안 나옵니다. 왜냐면 나오려면 기존에 나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요 예, 잘 알아요? 이제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모든 방송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다 기각될 거면 예. 다 맞췄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어저께만 해도 이 다른 방송 나가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놀라더라고 저를 보고. 또 맨날 기각을 하더니 오늘 왜 잘 모르겠다고 그러냐? 근데 그게 어제 버전 조선 TV였었어요? 아니요. 보도 전문 채널. 어쨌든. 어제. 근데 제가 어제 왜 그랬냐면 이 아까 이제 백 변호사도 얘기했는데 그 최훈 추명호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검찰이 이번에 좀 확실한 게 잡지 않았을까? 자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각될 거라고 확답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오늘 진술 바꿔서 기각이면 100% 말씀드리잖아요.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의 기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뭐예요, 이게?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전담 부장이 판사가 전병헌 수석 기각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전병헌 전 수석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예. 논리로 우병우 전 수석도 저는 기각이 100%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인데 아니, 이건 그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50%를 좀 낮춰주시죠. 누구요? 권순정 부장판사 뭐 좀 어쨌든 듣고 있을 수 있어요. 50% 어쨌든 예. 이것도 어제 뭐- 기각 네. 어제 기각 그리고 시키고 할 일 없어 놀고 있을 수 있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저도 예. 이건 사실 답을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백 변호사 정확히 지적을 한 건데 과연 이게 범죄가 맞나? 제가 아니란 말씀은 아닙니다. 예.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병우 전 수석은 정말 판결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 변호사 했던 거 얘기하고는 비슷한 건데 특검 처음에 막 할 때 그때 누구죠? 그 대변인 성함이 이제 갑자기 생각나. 이규철 그 특검보. 특검보가 막 브리핑하잖아요. 예. 그때 우병우 전 수석 처음 소환할 때 그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백 변호사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니 근데 이거 뭐 사찰하고 뭐 감찰하고 이런 게뭐 민정수석 법이 민정수석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인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궁금해서 묻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딱 대답을 못해요 거기서. 아니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권한을 많이 남용했을 수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경제수석이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민정수석 아마 우병우 수석 그렇게 쓰고 들어가가지고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민정수 내가 무슨 미행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이석수 도감청한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기 얘기할 일에 거라고요. 대해서 하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거라고요. 내가 도청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미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야 그 사람 문제 있어요 좀 알아봐. 이거 민정이 아니, 그게 못해? 조폭의 논리라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얘기할 거라고 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어 왔으니까. 추명호 수석도 그냥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지 불법 도감청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 이렇게 진술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병우 전 수석 과연 이게 유죄가 맞을까 좀 궁금한 그런데 거예요. 질문이 그러면 그 세 라인에서 최윤수, 우병우, 최윤수, 추명호 이 3라인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그 검찰은 불법을 자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일 말단은 구속시켜. 가구 말이 안 때려고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때려보신 거예요. 그게 말단은 구속 추명호만 잡아놓고. 지시한 침이 다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가 저도 그러니까 제가 우병우 두 전 궁금해서 그런 거 부정하는 부정하는 것 싶은데 같은데. 추명호 전 수석은 추명호 전 비서관 실제로 실행한 예. 사람이잖아요. 쫓아다니고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예.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야 내가 언제 쫓아고 미행하라고 했냐?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알아봐라고 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폭이 지금- 이러자 두목이 이러잖아요. 야 쟤들 요즘 왜 이렇게 버릇이 나쁘냐? 이게 바로 근데 그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김태현 변호사 지금 우병우 수석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우병우 수석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온 국민이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병우 수석이 계속 구속이 안 된 이유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지시를 했는지는 아무도 입증 못합니다. 지금 민정수 아니니까 지금 구속시키면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예. 범죄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송정근님 법원 정상화를 위한 제2촛불 집회 추진해야 합니다. 케빈님 보통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걸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판사는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소신 없네요.